오후 3시 30분 장 마감벨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방금 전까지 계좌에 찍혀있던 내 돈, 분명히 내 것이었던 그 숫자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그 허무함과 분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누군가 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빼간 것 같은 박탈감, 아니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습니다. 이때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는 비상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살아남아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가서 되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잃어버린 내 돈을 복구해. 바로 이 순간이 평범했던 투자자가 깡통 계좌라는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사실상 현금 흐름이 꽉 막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구석 트레이더 김백수의 처절한 하루를 통해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복수 매매와 레버리지의 끔찍한 결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제 김백수는 정말 뼈아픈 손자를 경험했습니다. 나름대로 밤을 새워가며 기업 리포트를 읽고 차트의 보조지표를 분석하며 확신을 가지고 진입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건 무조건 간다며 호언장담까지 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를 터뜨렸고 순식간에 원금의 15%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15%라는 숫자, 단순히 보면 숫자일 뿐이지만 김백수에게는 다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달치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가 한순간에 날아간 셈입니다. 김백수는 이 손실을 쿨하게 수업료 냈다 치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유로운 자산가가 아니라 이 수익으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 생계형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패배이자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김백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천장에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원칙대로 했는데 왜 나만 잃어야 해? 시장에 대한 원망은 곧 시장을 향한 적개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내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승부를 본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면 찔끔찔끔 벌어서는 안 돼. 더 큰 배팅, 더 과감한 승부수가 필요해. 이때부터 김백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도박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마비되었고 오직 본전 찾기라는 목표만이 그의 뇌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복수 매매, 리벤지 트레이딩 심리입니다. 시장을 냉철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뺏어간 원수, 내가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보상심리와 결합하여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김백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위험해서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했던 변동성 큰 급등주, 테마주들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단 한 번의 매매로 어제의 손실을 덮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트레이더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파멸의 씨앗인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란 흔히 미수나 신용거래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보다 2.5배 혹은 그 이상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권사가 돈 빌려줄 테니 더 크게 베팅해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김백수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가 어제 300만 원을 잃었어. 내 원금으로 복구하려면 30% 수익을 내야 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미수를 써서 2.5배인 7,500만 원어치를 사면 고작 4%만 올라도 300만 원을 한 방에 복구할 수 있어. 하루에 4%? 그건 식은 죽 먹기지. 급등주 타면 1분 만에도 가능한 숫자야. 그는 무릎을 탁 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그대로인데 수익금은 2.5배로 뻥튀기 된다는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김백수는 레버리지의 가장 무서운 뒷면을 애써 외면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만 뻥튀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과 공포 그리고 멘탈의 붕괴 속도까지 2.5배, 아니 10배로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도박사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잃었으니 오늘은 딸 차례다. 홀짝 게임에서 계속 홀이 나왔으니 이번엔 짝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비과학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독립시행인 주식시장에서 어제의 하락이 오늘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동시효과 시간, 김백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아니 살기 어린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어젯밤의 고뇌가 담긴 잿더리만이 놓여 있습니다. 9시 정각, 장 시작 벨소리와 함께 호가창이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그가 찍어둔 대박 테마주가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며 출발합니다. 빨간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지금이다. 지금 안 타면 놓친다. 그는 주저없이 풀미수, 즉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치의 레버리지를 끌어와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한 번에 그의 전 재산과 빚이 섞인 거액이 시장에 던져집니다. 매수 체결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계좌의 평가 금액은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주가가 1%만 올라도 수익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제 잃었던 300만 원 중 절반이 단 3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김백수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짜릿합니다. 봐, 내 판단이 맞았어. 역시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해. 나는 천재야. 시장 별거 아니네. 그는 희열에 차서 외칩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다. 아니, 본전을 넘어 오늘 저녁은 최고급 소고기다.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 그러나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 소위 스마트머니들은 김백수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빚까지 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칫합니다. 호가창의 매수 잔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장가로 거대한 매도 폭탄을 투하합니다. 파란색 숫자가 번쩍이며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고 2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김백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2분이 2년처럼 느껴집니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주가는 개파락으로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레버리지를 쓴 상태에서의 하락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주가가 1% 떨어지면 내 원금은 2.5%가 줄어듭니다. 주가가 5%만 빠져도 원금의 12.5%가 날아갑니다. 아까 보았던 빨간색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김백수가 이성적인 상태라면 즉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아, 진입 근거가 틀렸구나. 일단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복수 매매 중입니다. 오로지 본전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은 곧 죽음이자 패배의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인지 부조화가 작동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건 개미털기야. 세력이 개인들 물량 뺏으려고 일부러 누르는 거야. 여기서 팔면 바보라. 버티면 올라가. 내가 팔면 날아갈 거야. 그는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가는 야속하게도, 아니 잔인하게도 계속 흘러내립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김백수의 실제 원금 손실은 마이너스 25%를 넘어섭니다. 어제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오늘 원금의 4분의 1을 더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분노가 공포로 바뀝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모니터 속의 차트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하는 환각까지 보입니다. 제발, 본전은 바라지도 않아. 반만이라도 돌려줘. 제발. 그는 모니터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레이더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책상 위에서 징징거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증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 김백수의 심장을 찌릅니다. 안내, 담보 비율 부족 발생,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길 장시작 시 반대 매매가 실행됩니다. 바로 그 공포의 마진콜입니다. 김백수가 빌린 돈에 비해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 안전장치로 돈을 더 채워 넣으라는 독촉장입니다. 만약 오늘 밤까지 돈을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내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김백수의 주식을 하한가로 주문 넣어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반대 매매입니다. 시장가 매도도 아니고 하한가 매도라니 이것은 내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형식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계좌의 완성입니다. 김백수는 멍하니 서울 자가 아파트 거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보이고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은 대출이 껴있고 당장 증거금으로 넣을 현금 수백만 원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빌릴까? 아내에게 이실직고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손실을 복구하려다가 오늘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 반대 매매가 나가면 원금은커녕 증권사에 갚아야 할 빚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산 주식이라면 1년이고 10년이고 존버해서 언젠가 오를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 빚으로 하는 투자에서 시간은 이자를 갉아먹고 만기를 재촉하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주가가 횡보만 해도 이자가 나가고 조금만 떨어져도 반대 매매의 공포가 목을 조여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복수매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의 자존감과 재기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마치 사업가의 원가나 비용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 심리에 사로잡혀 나는 절대 비용을 내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다가 결국 가계 보증금까지 전부 털리고 거리로 나앉는 꼴이 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수없이 많은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손실을 본 날 분노에 차서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 시장과 맞짱을 뜨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의 파도에 유연하게 올라타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김백수는 시장을 이기려 했습니다. 내가 잃었으니 내놔라, 내 돈 돌려줘 라는 식의 태도는 시장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하락장에선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써서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는 말처럼 하락장이 오면 레버리지를 뜬 투자자가 가장 먼저 가장 비참하게 퇴출당합니다. 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백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 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바라며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너무나 쓰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남았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0원이 될 때까지, 아니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이 폭주기관차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 패배를 시인하고 물러서는 용기야말로 지금 김백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김백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혹은 과거의 내 모습 같아 뜨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방구석 트레이더가 멘탈을 부여잡고 내일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투자는 심리 싸움, 멘탈 게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차트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선과 같습니다. 복수매매의 유혹이 들 때, 깡통 계좌로 가는 급행이 레차의 기적소리가 들릴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내일도 열린다. 오늘 잃은 돈을 오늘 꼭 찾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회는 버스처럼 계속 옵니다. 이번 버스를 놓쳤으면 다음 버스를 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 시드머니가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리무진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흔히 양날의 검이라고들 합니다. 잘 쓰면 무기가 되지만 못 쓰면 나를 벤다는 뜻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특히 감정이 격해진 트레이더에게 레버리지는 검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흉기일 뿐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김백수와 같은 처절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노 대신 냉정을, 욕심 대신 원칙을 선택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장은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다음에는 더 뼈 때리는 현실 투자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